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중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컨텐츠는 CIWS2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컨텐츠는 CIWS2는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어떻게 개발이 되고 있고 앞으로 언제 배치될 건지 이 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KFN에서 3일 전에 공개를 했었던 거예요. 저는 이전에도 물론 알고는 있었어요. 기사나 이런 걸로 내부나 이런 건 어느 정도 공개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막 새롭다라는 느낌은 아니었는데, 총괄 책임하시는 분이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분이 이제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이건 컨텐츠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겁니다. 자, 일단은요, CIWS2가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는 CIWS가 두 가지를 씁니다. 하나는 골키퍼, 하나는 펠렁스를 썼고요. 그 중에서 골키퍼는 광개토, 세종, 이순신급 구축함이 사용했고요. 이거 호위함 아니에요. 그리고 펠렁스는 인천급, 대구급, 정조대왕급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골키퍼가 위력은 훨씬 더 좋은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되게 미적지근했습니다. 펠렁스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 해줬어요. 업데이트를 해주면 해줄수록 대한미사일의 회피 이런 거를 이제 좀 더 잘 예측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요격 확률도 높아지기 때문에 CIWS는 만들고 끝이 아니라 만들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해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골키퍼는 위력 자체는 좋은데 이 골키퍼를 산 나라들이 얼마 없다 보니까 소프트웨어도 업데이트가 계속 느려지고 가격은 비싸지고 그런 악순환이 벌어진 거예요. 그럼 펠렁스 사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는데, 펠렁스가 이렇게 전세계 시장을 석권한 뒤로 레이시온사가 갑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네 어차피 우리 거밖에 못 써잖아. 너네 구닥다리 소프트웨어 가진 골키퍼 쓸 거야? 펠렁스 사야 되지 않겠어? 우리 좀 비싸져도 되지?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비싸진 건 이해하는데 80억에 160억까지 올리는 건 이건 좀 양심이 뒤진 게 맞죠? 그런데도 울며 겨자 먹기로 샀어야 됐다. 정조대왕급 구축함이 그래서 펠렁스를 두 기나 단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단점은 엄연히 펠렁스는 20mm입니다. 골키퍼는 30mm고요. 제가 알기로 펠렁스 20mm 기관포가 골키퍼에 비해서 운동에너지가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운동에너지가 4분의 1이나 차이나 펠렁스가 골키퍼보다 사거리가 짧아요. 그리고 당연히 파괴력이 떨어집니다. 미사일을 요격하더라도 파편탄이 모함에 피해를 끼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 20mm를 맞추더라도 가지고 있는 운송에너지 때문에 관성으로 그냥 쭉 들어올 수 있잖아. 그것 때문에 이제 함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버린 거예요. 초음속 미사일이 생기고 난 다음에. 근데도 펠렁스가 너무 비싸.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냥 만들기로 했습니다. 예전에 만든 이미지라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CIWS2 책임 담당자가 말씀하시길 노봉은 CIWS가 아닙니다. 분명히 모델 넘버는 CIWS1이 맞아요. 맞는데 노봉은 CIWS가 아니래요. 그러면은 이게 왜 CIWS2냐? 우리가 말하는 CIWS1은 요거다. LIG 넥스1이 말하는 CIWS1은 이 골키퍼인 거예요. 이 골키퍼 창정비 LIG 넥스1에서 맡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LIG 넥스1 입장에서는 이 골키퍼가 자기네 CIWS1이고 이걸 베이스로 해서 독자 설계 개발한 게 지금의 CIWS2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까 이제 CIWS1을 독자 개발해서 만든 게 CIWS2라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주포가 똑같습니다. 30mm 주포이고 7열 배럴이에요. 이거 골키퍼랑 똑같아요. 자, 이 다음부터는 이제 CIWS2가 독자적으로 가지는 것들인데, 광학 장비들이 총 4개입니다. 거리 측정기, 적외선 카메라, TV 카메라, SWIR 카메라 이렇게 4개입니다. 거리 측정기는 쟤랑 나랑 거리를 정확히 알아야 정확하게 사격을 할 수 있으니까 거리 측정기가 필요한 겁니다. 항상 의문이 좀 들었어요. 이거 왜 거리 측정기가 필요하지? 라고 말해요. 야, 거리 측정기가 있어야 미사일과의 거리를 알고 사격을 정확하게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얘는 기본적으로 레이더가 달려있는 애입니다. 굳이 왜 거리 측정기가 필요할까? 라는 생각은 제가 뒤에서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적외선 IR 카메라는 뭐냐? 말 그대로 그 적외선 카메라예요. TV 카메라, 가시광선으로 보는 카메라, SWIR 카메라. 이거는 저도 찾아봤는데 신기했습니다. 이게 TV 카메라고요. 요게 SWIR 카메라입니다. 해무가 껴서 이제 시야가 안 좋을 때는 탐지 거리가 확 떨어진다라는 단점 있잖아요. 그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SWIR이 있는 겁니다. CIWS에 장착되어 있는 광학 장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탐지거리가 적혀 있는데, 그 적혀있는 탐지거리가 날씨에 따라서 많이 변동이 있다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탐지거리가 20km로 돼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날씨에 따라서 이 20km의 변동폭이 크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이거 영상 보니까 사격 장면까지도 있어요. 이 사격 장면을 보고 제가 호다닥 다시 골키퍼 사격 장면을 봤거든요.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골키퍼하고 CIWS2하고 기관포 관련해서는 동일한 게 맞아요. 담당자 말에 의하면 초음속 대한미사일까지 방어가 가능하다고 그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저도 초음속 방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왜냐면 이미 골키퍼는 제가 알기로는 초음속 미사일 테스트 사격까지도 성공한 걸로 알고 있어요. 다만 걱정되는 게 요새 최신 대한미사일 회피 패턴은 이지랄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10년 전 궤적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전혀 예상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공 기관포들은 구경도 중요하긴 하지만 저지력이나 파괴력 뭐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더 중요하다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입니다. 여튼 간에 그거야 뭐 나중에 계속 추가 업데이트를 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자, 그리고 이건 좀 풍산 얘기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탄을 어떤 걸 쓰냐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관심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알려져 있는 탄은 총 3개고요. 이 탄을 쓰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방 분산탄, 미사일 관통탄, 관통 파편탄인데 뭐 이런 걸 쓴대요. 제가 사실 제일 관심이 간 건 이거예요. 이거 영상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포탑 터렛이 움직이고 이 기관포가 위아래로 움직이거든요. 근데 이 위아래로 움직일 때 추정 레이더가 같이 움직여요. 요게 이제 같은 한 구조물이에요. 일단 첫 번째 이유, 거리 측정기가 존재하는 첫 번째 이유는 더블 체크입니다. 여기 있는 이 탐색 레이더로 대충 표적이 어디 있다라는 방위하고 고도를 알려줄 거 아니야. 그쪽을 일단 터렛을 돌려. 그 다음에 기관포가 고각을 맞출 거 아니야. 고각을 맞추면서 추정 레이더도 이제 같이 움직이니까 정렬이 되면 그때 이제 빔을 발사해가지고 한 번 더 체크를 할 수 있겠죠. 정확하게. 그래서 이제 광학 장비와 추정 레이더를 같이 쓰면서 더블 체크를 할 수 있다. CIWS가 바라보고 있는 그 표적 있잖아요. 그 표적을 정확하게 조준하는 거에 초점을 맞췄지 이 추정 레이더를 통해서 다양한 표적을 동시에 타겟팅하는 그런 용도로는 안 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이거는 모르겠어요. 이게 이 개발 단장님께서는 이번에 최초 공개한 겁니다 라고 하는데 ESR 500A 레이더를 막 시연하고 뭔가 할 때 한 번 이거 본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뭐 시험장이 있다고는 당연히 예상했지만 생각보다 잘 갖춰진 시험장이다. 뭐 대충 공개된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그리고 이제 이 다음에 뭐 잡벅일 수 있는데 내 영상을 보고 난 다음에 질문한 것 같거든요. 이게 제 잡벅일 수도 있고 제 자만일 수도 있어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 CIWS2 있잖아요. 얘가 레이더가 달렸는데 레이더가 지금 추정 스펙이 너무 고성능이다. 근데 CIWS라는 게 기관포일 뿐인데 왜 굳이 이렇게까지 좋은 레이더를 달 필요가 있냐 라는 의문을 가졌거든요. 왜 이렇게 얘가 이런 레이더를 달았을까라는 거를 나름의 이제 해석을 한 게 이건데 해군 운영할 때 사통 레이더로 쓸 수 있다라고 제가 주장을 했거든요. 제가 주장한 거는 이 레이더로 한번 보고 사격을 해. 어차피 해군에 자체 레이더가 있기 때문에 굳이 CIWS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돼요. 상관없어. 해군 대공 미사일이 요격을 실패했을 경우에 대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간에 조준을 맞춰놓고 방열 준비를 해놓은 상태일 거 아니야. 근데 그때도 어차피 얘도 레이더가 있으니까 얘로 조준을 하면은 그 데이터를 해군한테 만약에 보내주면은 해군의 자체 레이더와 그리고 CIWS에서 보내주는 데이터 그리고 MFR에서 보내주는 데이터 이 3중이잖아요. 종합해서 크로스 체크해가지고 더 정확하게 요격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용도로 첫 번째로 쓰고 두 번째는 이 MFR이 만약에 어떤 이유로 고장이 났어. 사용을 못해. 그러면 CIWS2에 있는 레이더로 보조적으로 어쨌든 요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질문을 했더라고요. 좀 기뻤습니다. 을 운영할 수 있나요? 해공을 운영한다든지 뭐 이런 게 가능한지. 우리 시청자분이 아마 잘 아시는 분 같은데요. 잘 아시는 분 같은데. 감사합니다. 예. 저 칭찬 받았어요. 나 그냥 일기 그냥 밀덕일 뿐인데 칭찬 받았어요. 해군 같은 경우는 함정용 레이더 정보를 이용해서 교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만약에 함정용 레이더가 고장이 난다든가 해서 CIWS2가 컨택한, 접촉한 표적 정보를 이용해서 해군을 교전할 수 있느냐를 질문하신 걸로 제가 이해가 되고요. 네, 맞아요. 제가 해군 개발할 때 제가 참여도 했었고 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CIWS2의 센서 정보를 활용해서 해군으로 교전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단장님 감사합니다. 역시 따봉. 내가 그래서 오늘은 배경화면 이걸 갖고 온 거다. 내가 배경화면을 요거를 갖고 온 게 이것 때문이다. 이분의 말에 의하면 만약에 상황이 MFR 레이더가 어떤 이유로 작동이 불가능하고 그렇게 되면은 이 CIWS2에 있는 레이더로 유도를 할 수 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백업용으로 쓸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메인 레이더 입장에서 CIWS2는 메인 레이더가 잡은 표적을 CIWS2의 레이더로 크로스 체크가 가능하다 이거고요. CIWS2 입장에서는 만약에 메인 레이더가 손상이 됐어, 어떤 이유 때문에 사용을 못해, 그러면 급한 대로 CIWS2가 해궁을 유도해줄 수 있다 이 소리인 겁니다. 그리고 얘가 자체 레이더가 달려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어디에 쓸 수 있냐? C램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예상 이미지가 없어서 그냥 밸런스 갖고 온 건데 CIWS도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차량용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장갑화해가지고 자주 대공포 만들면 안 되나? 그리고 이제 이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 자폭 드론, 미사일, 군집 드론, 방사포까지 방어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애초에 CIWS 기관포라는 게 미사일이 날아왔을 때 그거를 막기 위해서 태어난 물건이잖아요. 그리고 그 미사일은 최근 들어서 뭐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가 막 배럴로를 했다가 막 난리가 난단 말이야. 그런 애들을 잡으려고 있는 게 CIWS인데 과연 자폭 드론, 군집 드론, 방사포 이런 걸 못 막을 거라고 생각을 하나? 왜 굳이 요거까지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를 하실까라는 생각은 했어요. 물론 이거는 제가 어느 정도 이제 밀리터리에 관련된 이제 기본적인 지식과 소양이 있기 때문에 좀 당연한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긴 한데, 그러니까 뭐 이게 저한테는 이게 약간 TMI처럼 들렸다. 뭐 여기까지는 이제 CIWS2의 대략적인 스펙이잖아요. 진짜 다만 아쉬운 점은 27년이랍니다. 우리는 이제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바 이제 올해 그리고 내년에는 CIWS2가 그 어디에도 배치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27년부터 배치된다고 하죠. 27년부터 충남함에 배치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 2년이 걸린다는 소리잖아요. 그 점이 너무 아쉬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충남함이 배치가 딱 됐을 때 이 CIWS2도 같이 전력화가 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계속 느려졌잖아. 그래서 뭐 올해 안엔 되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올해도 아니고 내년도 아니고 내후년부터 CIWS가 전력화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유일한 아쉬운 점이 이거예요. 좀 빨리 배치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건 그렇고 얘 이름 그건 그렇고 CIWS2 이름 뭘로 갈까요? 나 얘 이름이 뭘로 갈지 진짜 궁금해요. 슈퍼오넷. 야씨, 그 고정 댓글에 내가 웃겨가지고 개추 박은 거잖아. 제가 들었던 후보들 중에서는 벌매가 가장 나왔어요. 벌매 괜찮네. 진짜로 벌매는 괜찮네. 왜냐면 찾아보니까 벌매가 또 이제 노봉 잡는 새라고 하더라고요. 아니면 골키퍼가 이제 CIWS1이라고 하니까 골키퍼2 막 이딴 식으로 갈 수도 있고. 벌매가 주식이 또 벌집이야? 양봉업자들이 아주 싫어하겠네. 뭐 여튼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하고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더 재밌는 컨텐츠로 여러분들이랑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뿅.